이번 시간에는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입니다. 일단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는 시험에 잘 나오고 제 느낌상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쉽다라는 뜻이에요. 왜 쉽냐라는 뜻이냐면 무엇을 골라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입력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계산값이 나오는데 다만 여기에 유형은 세 가지인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나오는 그 문제가 나오면 안드로메다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워진다는 말은 난이도로 치면 평상시의 난이도는 중하인데 그 문제가 나오면 중상으로 올라가요.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어려워지는 난이도도 문제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예외 문제가 딱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 문제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감가상각비 조정을 접근할 때는 일단 쉽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되 얘가 나오면 이 친구가 나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런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 용어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시인 부족액과 상각 부인액. 여기 이런 용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한도 미달액. 뜻은 이겁니다. 한도 미달액. 이렇게 필기 한번 하죠. 한도 미달액이란 뜻이고 상각 부인액은 한도 초과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한도 미달액 이런 용어 안 나오죠. 이해가 가시죠? 상각 부인액이라고 나오지 한도 초과액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 칠 때 나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 용어는. 근데 이렇게 글자를 좀 바꿔주면 참 좋겠구만. 바꿔주진 않습니다. 내용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면 한도가 있죠. 한도가. 어디까지만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각범위액이라고 합니다. 상각범위액. 한도라는 용어보다는 통상적으로 상각범위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상각범위액인데 회사는 이만큼만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 지금 뭐가 생겼죠? 더 해도 되죠. 이해가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인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한도 미달액이죠. 이해가죠? 얘를 시인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자, 시인부족액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을 한도보다 적게 했다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한도보다 적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세무조정을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 회사의 비품의 감가상각이 올해 1,000만 원인데 회사는 800만 원만 한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만큼 뭐가 생겼죠? 한도 미달액, 시인부족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알겠죠? 요 밑에 건 일단 보지 마세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있죠. 한도를 계산했는데 회사는 이만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죠? 한도 초과액. 다른 말로 상각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각 부인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라고 계정 과목을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회사가 감가상각 한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이고 이 자산이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짜리. 그러면 매년 얼마씩 할 수 있는 거죠? 매년 100만 원씩 할 수 있잖아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맞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감가상각은 실제적으로 신고 조정이 아니라 결산 조정이거든요. 결산 조정의 의미는 뭐냐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해 80만 원어치만 한 거예요. 감가상각을.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80만 원어치만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이 한도보다 적게 한 거지. 그럼 요 20만 원은 언제 할 수 있냐 이거죠. 아직 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120을 했어요. 이해갑니까?
120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100까지밖에 안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죠. 올해는 80만 원만 하고 올해는 80만 원만 하고 내년은 100하고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냥 표현상 그러면 또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못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1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하고 2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냥 감가상각이 뒤로 밀릴 수가 있다고요. 뒤로 밀릴 수가 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런 모습이 띈다면 회사는 이만큼만 감가상각을 한 거잖아요. 맞죠? 이만큼만 감가상각이 되었고 상각 부인액이 발생되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상각 부인액만 발생되면 그냥 2월 돼요. 원래는 2월 돼요. 그 다음 6년 차로 2월 돼요. 2월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전에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때 요것이 상각 부인액이에요. 전년도에 과거에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추인해줘야 된다. 추인을 좀 쉬운 말로 그 공간을 메꿔 넣어줘야 된다. 거꾸로. 그러면 사실은 회사는 이만큼 둘 다 한 게 된 거죠. 전에 시인부적이 있었다면. 근데 없었다면 다음 해로 넘어가요. 이해가시죠? 6년 차로 넘어간다고. 6년 차로. 없었다면 6년 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인부적액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차후에 상각 부인액이 발생된다면 그 상각 부인만큼을 뭐 한다? 추인 작업을 해줘야 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추인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계 처리하는데 그때는 유보 감소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무조건 추인의 의미는 유보 발생했던 것을 언젠가 유보 감소로 처리하는 행동입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이란 첫 번째, 결산서상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하나요. 결산 조정이다. 결산 조정의 의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산 때 우리 흔히 말하는 12월 말에 장부에 기록했을 때만 처리가 가능하다. 상각 범위액, 아까 한도죠. 쉬운 말로. 여기 이렇게 적어놔도 됩니다. 여기 있네요. 한도. 한도죠. 한도. 상각 범위액은 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상각 부인액은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만 상각 부인액은 회사가 감가상각비가 너무 많이 해서 오버한 경우 그때는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시킵니다. 차후 시인부족액 발생할 때 추인하고 시인부족액은 제가 아까 설명 조금 잘못했네. 차후 시인부족액 발생 시 추인합니다. 차후. 그 전에 시인부족액 말고요. 차후에. 알겠죠? 차후 발생할 때 추인합니다. 전으로 땡기는 게 아니죠. 전으로 땡길 수가 없네. 차후에. 아까 설명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각 부인액이 발생된 이후에 얘가 발생이 되어야 얘를 메꿔 넣는 것이 얘가 먼저 일어난다고 해서 얘를 여기 메꿔 넣지 않는다고요. 내가 설명 잘못했어. 알겠죠? 거꾸로 추인이 아니라 얘가 먼저 발생이 얘가 1번이 되어야 뒤에서 내가 감가상각 적게 하면 전에 거를 추인한다 이 말이지. 맞죠? 네, 설명 아까 잘못했네요. 차후 시인 부족액 발생할 때 무조건 추인해 줘야 한다. 시인 부족액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만 상각 부인액이 과거에 있었다면 걔를 추인해 줘야 된다. 무조건.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감가상각의 의미는 이제 우리 그 재고자산이나 뭐 투자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계시고 고정자산이라 함은 세법에서는 이제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고정자산이라 함은 유무형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 두 개가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제가 지금 칸 적어놨죠? 왜 암기냐? 어려워서 암기가 아니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하죠? 무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뭐 한다? 정리법. 다만 차량 운반구만 정액법습니다. 차량 운반구를 제외하고는 정률법을 씁니다. 알겠죠? 정률법.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무조건 무슨 방법 쓴다? 정액법을 쓴다. 이 두 개에 관련된 이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이 단어는 이론 시험으로 나와요. 광업은 누가 광업을 하죠?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직업이 광업이죠. 맞죠? 일곱난쟁이는 뭘 들고 다니죠? 곡괭이 들고 다니죠. 이 곡괭이는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그림 대박 잘 그리죠? 얘는 100번 찍으면 부서져. 그럼 생산량을 98번 찍었어. 그럼 98% 감가상각 해야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론 시험으로 나온다면 광업에 관련되어서 무신고 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생산량 비례법이다. 요거 살짝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기시험으로 나오는 것은 이 두 개입니다. 실기시험용으로는 유형자산은 무신고할 때 뭐라고요? 정률법. 자, 유형자산이 가장 잘 나와요. 왜? 근데 무형자산이나 건축물은 안 틀려요. 왜 안 틀리냐면 컴퓨터에 정액법 밖에 선택이 안 돼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내가 정률법으로 바꾸고 싶어도 안 바꾸게 딱 홀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해도 정액법, 신고 안 해도 정액법이니까 컴퓨터에 정액법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형자산은 두 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면 정률법을 선택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차량 운반구도 홀드 되어 있지 않고요. 차량 운반구는 2016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 자동차는 정률법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에 관련된 이론 조금 더 진행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신고 기한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이 과세표준 신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땡겨지죠. 맞죠? 3개월 땡겨지죠. 최초 신고는 3월 31일까지지만 변경 신고는 빨리 해야 돼요. 맞죠? 빨리 해야 돼요. 그 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왜 빨간색일까? 이론 시험으로 나옵니다. 이론 시험. 그래서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가 불필요한데 변경 신고는 승인 여부를 통지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준다는 말은 잘 안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변경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변경에 대한 사유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합병이나 사업 인수로 인하여 변경. 원래는 이 회사의 예를 들어서 비품은 정률법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정률법이어야지 이 사무실은 정률법이고 저 사무실은 정액법이고 그러면 안 돼요. 맞죠? 비품은 다 똑같은 방법 써야 되는데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하고 이 회사의 비품 방법식이 달라. 그럼 통일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합병이나 사업 인수를 한다면 통일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변경이 가능하고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상각 방법이 필요가 있을 경우 저도 뭐 이런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요즘은 24시간 안 돌릴 거 아니에요. 맞죠? 예전에는 24시간 돌렸잖아요. 가속 상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가상각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회계 정책 변경에 따라 감가상각 변경을 변경할 때는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론이 많죠? 그렇지만 난이도는 중하라는 거.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 페이지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나를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지금 네 가지를 사례를 했으니까 네 가지 다 꺼내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놈이 뭐냐면 얘입니다. 예. 실제적인 사례는 이 세 가지가 다 어렵게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얘만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통상적으로 얘가 나옵니다.
위에 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부터. 감가상각비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이 1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감가상각이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이 100만 원이래요. 이해갑니까? 자, 회사는 감가상각을 1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총 얼마라는 뜻이에요? 2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이해를 좀 더 돋궈볼게요.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냐? 자, 건물의 가액이 얼마냐면 건물의 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본적 지출액이 100만 원이래요. 자본적 지출액은 뭘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 처리하는 거죠. 자,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된다? 건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자본적 지출액을 했더라면 건물이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건물 10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을 뭘로 처리했다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대부분 뭐죠? 건물에 관련된 수익 지출이 수선비죠. 건물로 써야 되는데 수선비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건물을 200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건물 100에 수선비 100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인식합니다. 프로그램은 건물 100만큼 늘렸다가 감가상각 100 한 걸로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사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20만 원어치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알겠죠? 회사는 20만 원어치 감가상각 했는데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100만 원 썼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얼마란 뜻이에요? 120이다 이 말입니다. 회사는 20만 원 잡았고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100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20이에요.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항상 나와요. 금방 제가 드렸던 이 말씀.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잡았던 경우는 항상 나와요. 어렵느냐? 안 어렵습니다. 왜 안 어렵냐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120을 잡아줘요. 알겠죠? 내가 안 잡고 싶어도 120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칸에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하는 이런 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칸에 20만 원 넣고, 이해가시죠? 내가 감가상각비라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00을 이렇게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얼마로 잡아준다고요? 120 잡아줍니다. 더 웃긴 거는 자산을 100만큼 더 늘어나요, 지가. 그냥 자산 또 100 더 잡아주고 감가상각비도 120으로 잡아줘요.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은, 이 밑에 거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문제가 나오면 쉽다. 어렵지 않다고요. 이해가죠? 칸에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반영. 얘네들이 수동이에요. 얘네들이 어려워요. 얘네들이 어려운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산한 경우.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B라는 거는 장부예요. 장부에 이렇게 쓴 거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쓴 거죠. 계정 과목은 영업의 비용으로 여기 얼마 잡았냐? 야, 작년에 감가상각 안 해봤다. 올해 잡자. 이해가시죠? 2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대변인은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잡은 거죠. 그랬더니 세법에서 텍스입니다. 세법에서는 야, 이게 무슨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야. 이거는 감가상각비야. 이해가시죠? 야, 이거야 이거. 그게 무슨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여기 제가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공식. 자,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스펠은 잘 모르겠고, 자, 텍스 알겠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 네이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죠? adjustment. 자, 발음이 안 좋습니다. 세무조정이라고 씁니다.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얘로 바꾸는 방법은 화살표를 요렇게 빼고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감가상각비. 그럼 대변에는 전기오류 수정손실이죠. 근데 얘가 지금 계정이 뭐냐면 비용이에요. 얘도 뭐죠? 비용이죠. 공식인데요, 공식.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공식. 수익과 비용은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하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 하나, 세무 조정이 없어요. 얘는 세무 조정 안 해요. 알겠죠? 세무 조정 안 해요. 자, 두 번째 공식.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조정이 있다면 얘는 유보입니다. 자, 세무조정 공식이에요. 공식. 마지막 자산 부채 뭐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자본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기타로 처분합니다. 요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비용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잠깐 제가 이 부분 스샷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샷하고 이제 좀 딴 데 쓸게요, 제가.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산한 경우는 아무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수동으로 추가 입력이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100이고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20이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 나는 감가상각을 얼마로 적어야 된다? 그렇죠. 120으로 적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틀리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 지금 두 번째까지 설명이 진행이 되었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아무 세무 조정을 하지 않고 다만 감가상각비 그 칸에 넣는 숫자를 추가로 플러스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수동이에요, 수동. 자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동이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친구가 얘입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죠? 이익여금으로 계산한 경우. 자, 이익여금으로 계산한 경우 수동으로 추가 입력까지 똑같아요. 알겠죠?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얘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가 뭐죠? 이익여금이죠. 그럼 얘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얘가 이익여금이라고. 알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이익여금이 된다고. 자, 이익여금은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죠? 자본에 들어가죠. 제가 아까 자본은 뭐라고 했죠? 기타. 자, 오른쪽이 뭐죠? 여기 오른쪽이 송금산입이죠. 맞죠? 오른쪽이 송금산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과 비용의 반대예요. 반대. 오른쪽이 송금산입이고 이익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뭐라고 한다고요? 기타로 처분해줍니다. 요거까지 추가.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스샷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스샷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애는 이제 얘예요. 얘.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이 나온다면 감가상각비 칸에 수동으로 더 추가해주고
세무조정에 가서 송금산이 기타로 또 해줍니다. 알겠죠? 송금산이 기타로 또 해줍니다. 둘 다 생각해야 돼요. 얘도 생각해야 되고 얘도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사례 나오기 때문에 사례 나올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산한 금액은 똑같아요. 수동으로 추가 입력. 그리고 손상차손 또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사례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얘만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나오고요.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얘는 자주 나오고요. 얘는 자주 나오고 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놈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례 나오기 때문에 사례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론용입니다.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차량 운반구 전부 다 싸잡아서 한 방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운반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맞죠? 비품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따로 하죠. 원래는 이제 결산 조정사항, 즉 결산 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KIFRS 적용 범위는 신고 조정, 신고 때 처리 가능하다. 참고로 아시면 되고, 상각 범위액의 계산 요소는 취득가액, 내역연수, 잔존가액, 감가상각 방법인데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당연한 거죠, 맞죠? 자, 즉시 상각 의제는 얘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글자만.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즉시 상각 의제는 아까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계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시 감가상각했다라는 거죠. 즉시 상각 의제는 즉시가 포인트입니다. 즉시 자본적 지출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경우에요. 수선비로 계산한 경우 얘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 CV 계산 시 해당 칸에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액만큼 자산을 증액시키고 그 금액만큼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장부상에는 수선비 현금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건물 현금 처리하고 이 건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요. 건물만큼 증액을 하고 그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론용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소모품비 처리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 다만 그것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사업 확장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자산으로 처리해 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회사는 무엇을 원하죠?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감가상각하는 모습을 싫어해요. 즉시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것을 원하죠.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법에서는 무조건 자산 처리했다가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즉시 비용 처리하면 회사가 장난칠 수 있어요. 내가 올해 비용이 많이 모자라. 그러면 내년에 사야 할 거를 12월 달에 왕창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에어컨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 12월 달 하자. 12월 달에 한 몇 억을 들여서 에어컨을 고쳤어요. 전부 다 비용 처리하려고 해요. 안 해준다고. 자산 처리해서 한 달치만 감가상각 처리해야 돼. 이해가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전화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의 공장도가는 전부 다 100만 원 넘을걸요? 맞죠? 그래도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은 아니지만 그냥 소모품비 처리해도 된다. 개인 컴퓨터도 그냥 소모품비 처리해도 된다. 단 여러 개 사면 안 돼요.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그 흔히 말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모품비와 비품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중심으로 100만 원보다 많으면 비품이 되는 거고 100만 원보다 적으면 소모품비 처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건물하고 수선비의 차이는? $600만 차이입니다. 보이시죠? 6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물 고친 것이 600만 원보다 적으면 수선비. 이게 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머리를 때립니다. 장부가액의 5%. 장부가액의 5%. 이게 또는이잖아요. 맞죠? 600만 원 또는 장부가액 5%. 장부가액 5%를 제가 한번 볼게요. 건물의 장부가액이 50억이래요. 근데 건물을 고쳤어요. 얼마 들었다고요? 그럼 얘를 건물로 해야 돼? 수선비로 해야 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회사는 건물로 하기 원해요? 수선비로 하기 원해요? 수선비로 하기 원해요. 근데 50억에 대해서 5%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얼마가 5%죠? 2억 5천이 5%죠. 맞죠? 그럼 2억 5천보다 작잖아요. 얘는 수선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건물 장부가액이 5% 미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이 좀 들어가요. 이 부분. 즉시 상각 의제라는 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이 칸입니다. 칸. 자, 즉시라는 말이 이제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맞죠? 즉시 상각 의제, 즉시 감가상각, 즉시 상관없이 즉시. 즉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칸이 여기에요. 여기에 넣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여기 넣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용을 조금 이해만 해보세요. 자본적 지출액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요. 그럼 여기 넣어요. 그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여기 넣어요. 이거와 이거 차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것은 진하게 공부 안 하셨죠, 맞죠? 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그 파트인데 자본적 지출액은 4번에 넣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6번에 이제 얘네들이 6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자본적 지출액을 하면 단기에 여기 넣었다가 그 다음 해에 여기로 옮겨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여기 넣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옮겨요. 그 다음에 일로 옮겨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수익적 지출액을 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어디 넣어요? 수익적 지출액, 예를 들어 수익적, 지금 자본적 지출액일 때는 여기 넣고 수익적 지출액만 썼어요. 그럼 어디 넣어요? 아무 데도 안 넣어요. 아무 데도 안 넣어요. 수익적 지출액은 그냥 수선비잖아요. 수선비 처리하면 끝이지 뭘 여기에 넣지 않는다고. 그냥 비용이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죠. 문제에서 즉시 상각 의제의 모습을 띄어서 6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아무 세무 조정도 없고요. 그냥 비용 인정이에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한다고. 내가 수선비로 500만 원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비용 오케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즉시의제 상각이 500만 원이 제시된 91회차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즉시의제 상각이라는 말은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건데 600만 원 이하는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고. 0을 넣는 것이 답이 되었다. 나중에 91회차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600만 원 이하는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이 단어는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돼요. 기준 내용 연수는 뭐냐?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수. 야, 니 지금 비품의 기준 내용 연수는 5년이야 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연수 범위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한 거예요. 그래서 4년부터 6년까지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 내용 연수.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내용 연수 범위. 알겠죠? 내용 연수 범위. 무슨 말이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도 넣어줘야 되네. 여기를 제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단어가 있네요. 여기 나라가 있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버에서 기준 내용 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기준 내용 연수는 기준 맞죠? 그럼 10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여기는 25%니까 7.5년이 되고 맞죠? 여기는 12.5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얘를 뭐라고 되죠? 얘를 8년으로 보고 얘를 12년으로. 밑에는 반올림 시켰고 위에는 버림시키는 거죠. 맞죠? 그래서 8년부터 12년을 뭐라고 한다? 내용연수 범위라고 한다. 얘는 이렇게 딱 떨어져요. 20년이면 20년이 기존 내용 연수라고 한다면 25%니까 25%니까 5년이죠. 맞죠? 5년. 5년이니까 얘가 15년. 여기는 25년. 그래서 딱 맞잖아요. 맞죠? 내용 연수 범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단어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25%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기준 내용 연수가 뭐냐? 기준이고요. 내용 연수 범위는 뭐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아까 20년이 기준 내용 연수의 내용 연수 범위는 15년부터 25년이란 말이에요. 회사는 이 사이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돼요. 회사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주라면 15년 선택하겠어요? 25년 선택하겠어요? 빨리 강가상할때 좋지. 법인세를 덜 내야 돼. 빨리. 그래서 15년을 내가 선택했다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신고 내용 연수란다. 선택한 연수를 신고 내용 연수라고. 알겠죠? 선택한 내용 연수를.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요 20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신고 할 때는 신고 내용 연수가 기준 내용 연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단어 뜻만 이해하면 되지 크게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무슨 뜻인지 감만 있으면 돼요. 변경 사유,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는 50%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거 25%가 아니라 50%까지 가능하고 영업 개시 이후에 3년의 경과한 법인 3년이 넘어가지고 그 가동률이 현저한 증가가 일어났다면 마스크 회사죠. 맞죠? 그러면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이론적으로 나온 적이 있죠.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사후관리로서 5%는 2만원의 5%가 1,000원이에요. 5% 또는 1,000원 중 적은 금액, 대부분이 이제 1,000원이죠. 1,000원 금액을 비만 금액으로 넣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회사의 비품이 감가상각 다 되었다라고 해서 비품을 버리진 않잖아요. 놔두잖아요. 맞죠? 1,000원만 송금 불산입 시켜요.
시험에는 안 나요. 시험에는 안 나요. 그래서 1,000원이 여러분들 재무제표 제일 뒤에 가보면 어펜딕스 그런 이제 부록 안에 보면 자산이 다 1,000원만 이렇게 남겨놓고 적어놨어요. 그게 이 비만 금액 잊지 말라고. 야, 너희 회사에 지금 1,000원 저 비품 있어?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그럼 얘를 언제 없애냐면 진짜 없애버릴 때, 폐기할 때, 처분할 때, 그때 이 비만 금액 1,000원을 송금산입 처리한다. 알겠죠? 그때 처리한다. 장부에서 없애는 겁니다. 그때. 상각 범위액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게 고민이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비품을 구입했는데 비품 구입 시기가 얘는 1월 1일 날 샀고 얘는 1월 2일 날 샀고 얘는 1월 3일 날 샀고 얘는 1월 5일 날 샀고 얘는 1월 31일 날 샀어요. 이해가죠?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뭐 예를 들어 이때 사서 언제까지 샀냐? 12월까지 샀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12개월로 봐야 돼? 아니면 12개월 하루로 봐야 되지? 이야기예요. 무조건 한 달로 봐요. 1월 31일 날 샀나? 1월 1일 날 사나? 계산 결과는 똑같이 떨어져요. 한 달로 봐요. 한 달. 하루만 걸쳐도 한 달로 본다. 이해갑니까? 그럼 내가 이제 긴급하게 살 때 12월 31일 날 사도 12월 달 한 달 쓴 걸로 본다고. 이해가시니까? 감가상각 의제는요,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이론용으로도 나오고, 실기용으로도 나와요. 여기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자, 즉시 상각 의제는 즉시가 포인트고요. 감가상각 의제는 의제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법인세가 면제,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면제가 뭐 있죠? 세금 계산할 때 여러분들 가장 자주 보는 면제,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아닙니까?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많은 회사들이 혜택 보고 있죠.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30%입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단 조건이 뭐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하면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돼요. 제가 올해 감가상각을 안 할 의지가 조금 있어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감가상각하면 회사가 마이너스로 돌아가. 마이너스 돌아가면 안 되니까 감가상각 안 했어. 이해가죠? 감가상각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못 받아. 얘를 받고 싶으면 감가상각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법인은 자본 잠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얘도 못 받은 거죠, 저는. 이해가시죠? 근데 얘를 받고 싶어. 그럼 얘 무조건 해야 돼요. 감가상각 의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안 돼요. 알겠죠?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보면 있네요. 단기 의제 상각비라고 있죠. 맞죠? 단기 의제 상각비.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신고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자산을 양도한다라는 말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요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해결되면 추인한다. 자, 추인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유보 발생시켰던 것을 유보 감소시키는 겁니다. 추인이라는 말은 송금시켰던 것을 입금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만큼이 감가상각 한도 초과로서 송금 불산입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자산을 팔았어요. 그럼 해결됐죠? 자산 팔았으니까 내가 이걸 유보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보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안 되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추인해줘야 됩니다. 해결되면 추인합니다. 송금산이 유보 감소 형식의 모습을 띠겠죠. 일부만 양도 시,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있는 의자만 팔았다. 그럼 의자의 비율만 빠져나가겠죠. 이해가시죠? 의자를 교체하면서 의자만 팔았어.
그 비율만큼 추인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한번 만져볼게요. 자, 어디 가냐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색깔 보이시죠? 색깔 조금 표시하시고, 지금 일단 383페이지 회사 코드 9301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다시. Q1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 자, 두 번째, 미상각, 분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자, 세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지금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거 누락하는 경우 많아요. 이 3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번에서 다 입력하고요. 2번하고 3번은 블록이에요. 1번만 입력하고 2번하고 3번에는 입력할 일이 없습니다. 블록이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블록이 안에서 틀리는 경우가 좀 발생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좀 조심하시고. 1번. 자,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자산 코드, 자산명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지금 세 가지가 뭐냐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자, 1번, 2번, 3번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나머지도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나머지 안 나오고. 자, 여기 고정자산 등록 누르시고. 자, 회사 코드 차량 운반구. 여기, 자산 코드 F2 누르고, 차량 운반구. 이렇게 갑니다. 자, 자산 코드는 1번. 코드명 1톤 포터 트럭. 이렇게 1톤 포터 트럭. 자, 취득 연월일. 요거는 1월 1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취득 연월일 2022년 0801.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서 정액법, 정률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 무신고하였다라고 하면 정률법. 알겠죠? 무신고하였다라고 하면 정률법. 건물이나 무형자산은 정액법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틀려요. 무형자산은 정률법이 무신고시.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기초가액인데, 여기 보시면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고,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취득 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운반비와 차량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 맞죠? 맞죠? 그렇지만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가 맞죠? 얘는 비용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기 얼마 넣는다? 3,200. 그렇죠? 3,200이라고 나요. 자, 여기 기초가액에는 3,200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 전기말 상각누계 얼마? 700. 거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준 내용 연수가 뭔지 알겠죠? 기준 내용 연수 여기 클릭해서 5라고 하면 됩니다. 자, 회사는 기준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했네요. 5년으로 했네요. 자, 경비구분 제조니까 1번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한 거 한번 보세요. 3,200, 700에 내용연수 5년에 500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거냐면, 얘는 3,200짜리인데 정률법은 감가상각누계에 뺀 나머지잖아요. 감가상각이 얼마가 지금 빠진 거죠? 700이 빠지면 2,500이 감가상각 대상이 되잖아요. 맞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준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업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업종이 어디 넣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20번. 20번에 선택해 주고 F2 눌러보세요. 13번에 제조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선택. 자, 지금 현재 여기 3,200, 700, 500만 원, 500번대 제조업까지 진행이 됐어요. 맞죠? 자,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삼각 범위액을 계산해 준 거고요. 뭐 정의법이든 정의법이든 계산해 준 거고, 사용자 수정을 눌려서 내가 스스로 사용자 수정을 해서 감가상각비 조정할 수가 있는데, 회사는 얼마를 감가상각을 한 거죠? 1,000만 원이네요. 맞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요까지 내용 보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회사는 감가상각 범위액이 얼마냐면 1,127만 5천 원이 감가상각 범위액인데, 이해가죠? 회사는 얼마만 감가상각했다? 1,000만 원만 했으니까 무엇이 발생되었죠? 빈 공간이 발생되었죠. 빈 공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전에 한도 초과액이 있었다면 무조건 뭐한다? 추인해줘야 된다. 그 한도 초과액이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회사는 1톤 트럭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전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을 하였다. 이게 뭐냐면 한도 초과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한도 초과되었다라고 한다면 장부가액도 늘어나야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장부가액이 늘어납니다. 장부가액이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전기에 대해서 그 부인이익을 여기 적는데, 이해가시죠? 정의법이든 정률법이든 다 넣습니다. 정의법이든 정률법이든 다 넣는데, 다만 정률법일 때는 삼각대산 가산에 이만큼이 이제 그 금액만큼 가산된다는 뜻이에요. 넣어보세요. 8번에 986667을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2500에서 986667만큼이 늘어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986667 이렇게 넣으면 늘어나고, 상각 범위에도 늘어나죠. 상각 범위에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맞죠? 늘어나고. 그 다음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얘가 이제 채워넣겠죠. 맞죠? 근데 충분히 그 공간이 986667보다 더 많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all 다 추인됩니다. 맞아요? 자, 입력은 끝났어요. 입력 끝났어요. 자, 여기 1번은 입력만 한다는데 어려운 거 없죠? 끝났어요. 자, 살려도 되고. 자, 두 번째, 여기 갑니다.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냥 주르륵 입력하고 여기서 불러오기 하는 겁니다. 자, 불러오기 하고, 그럼 이렇게 불러와졌죠. 그냥 F3 한번 눌러보세요. F3 누르면 이렇게 추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차량 운반구 전기 감가상각, 맞죠? 자, 추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전기라고 쳤네요. 전기. 그러면 기왕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전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딱 누르면 유보 감소 98607 따다당. 엔터 3번 눌렀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 칠 때는 해석하고 덤비지는 않을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자산별로 이제 감가상각 할 때 F3 누르면 다 합쳐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분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회사 단기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요 23번을 잠깐 째려보는 거죠. 회사는 얼마를 계산하였다? 1,000만 원을 계산하였는데, 이게 뭐겠어요? 이만큼 공간이 생겼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이만큼 공간이 생겨서 조정이 발생되었죠. 전기에 대한 부분이 추인되었구나 정도만 이해를 조금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가 아니라 다음 거 가볼게요. 이게 끝났고 끄시고, 세 번째는 요거. 문제에서 여기 하나 더 조건 걸었잖아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하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불러오기. 얘는 진짜 불러오기 외에는 할 거 없어요. 끝. 요만큼이 옛날 거, 기왕이라는 게 전기, 맞죠? 전기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이만큼 공간 생겼으니까 다 추인된 거죠. 네, 끝.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세팅 한번 해봅니다.
자, 현재 문제가 가장 자주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메뉴가 뭐냐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자, 두 번째가 미상각 똑같죠? 근데 얘는 지금 세 번째가 빠졌죠. 감가상각비 조정 합계표까지는 안 나왔죠.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거를 잘 누락해요. 자, 기계장치가 이제 두 개죠. 여기 합해져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요 두 가지만 입력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거 일단 놔두고, 요거 하나 알고 가야 되겠네. 몇 년이죠, 내용연수? 5년. 자, 요것만 먼저 하고 연삭기만 해볼게요. 일단 알겠죠? 연삭기만.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갑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갑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자, 206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연삭기만 한번 해볼게요. 연삭기만. 자, 코드 101. 그 다음 연삭기 2021년 7월 1일.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뭐 해야 돼요? 정률법. 회사는 감가상각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다? 정률법, 여기죠. 맞죠? 정률법. 자, 그 다음 기초가액 2,500. 요거 가지고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만.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 1,600. 회사 감가상각비는 여기, 여기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왔죠, 맞죠?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내용연수가 빠져서 그렇거든요. 내용연수 몇 년? 5년. 자, 사용자 수정 한번, 이거 500번 때 한번 해주시고, 500번 때 한번 해주시고, 사용자 수정 누르고, 900. 그럼 대충 여기만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400만원까지가 한도인데, 900만원까지 했잖아요. 맞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우리는 입력만 잘하면 컴퓨터가 계산 다 잘해준다. 알겠죠? 네, 이제 한번 볼게요.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자산은 제조 공정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업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업종에도 13번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안 했다고 뭐라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제조업이고 금방처럼 이제 기계장치는 500번대 제조에 들어가야 되겠죠. 2번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서 정률법이고 3번 내용연수 5년으로 했고 맞죠? 자, 이제 4번 한번 보는 겁니다. 수선비 계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 즉시상각의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즉시상각의제. 이거 상당히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자산을 500만 원만큼 증액시켰다가 500만 원만큼 감가상각하는 모습을 띄게 될 겁니다. 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입력만 잘해주면 돼요. 요겁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즉시입니다. 즉시. 여기 넣으면 돼요. 자, 여기 얼마라고 넣는다? 그렇습니다. 여기 500만 원 넣으면 이거 상각 대상 금액이 늘어나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늘어나죠. 맞죠? 그러면서 감가상각 범위 늘어났죠. 자, 살짝 질문 한번 해볼게요. 회사는 감가상각을, 법인세는 감가상각을 얼마로 인식하죠? 자, 회사는 감가상각을 얼마 계상했는데요? 9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세법은 얼마로 인식한다고요? 맞아요. 1,400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1,400이라고 안 적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근데 세법은 요 두 개를 뭘로 본다고요? 감가상각비로 본다고. 잠시만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나 혼자 갔다 올게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기 메인에 가셔가지고, 메인에 가서, 여기 네 번째 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불러오기. 그 다음 불러오기. 자, 여기는 불러오기만 됐잖아요.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회사 28번 내, 요거 보자 그랬죠? 맞죠? 여기에 해당 잘해야 된다고. 회사는 얼마에 계산했다고요? 1,400이라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잡아줘요. 우리는 900이라고 넣었지만 컴퓨터는 1,400이라고 인식해요. 맞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대충 요거만 봐도 대충 느낌 오죠? 회사는 감가상각 이만큼 오버했죠. 자, F3 요금에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가 기계장치가 두 개잖아요. 맞죠? 이럴 때는 구분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직접 입력 한번 누르세요. 단축 키는 F6. 자, 단축 키는 F6. 자, 단축 키는 F6. 자, 요거 직접 입력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연삭기 감가상각의 한도 초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가장 정확하죠. 연삭기 감가상각 한도 초과. 이거. 자, 금액은 7686 플러스 엔터 1번 엔터. 자, 7686000의 유보 발생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F6 안 돼요. 여기 직접 입력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 근데 만약에 그냥 기하고 이렇게 엔터 쳐서 진짜 다시 요것을 직접 입력 안 하고 여기에 기계장치 이렇게 이제 블록에서 768600 했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력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깔끔한 것은 현재 문제에서 6번에 보시면 자산별로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숫자 제가 안 넣었잖아요. 안 넣고 나갔다가 들어가면 빠져 있습니다. 굳이 삭제 안 하셔도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여기 자, 두 번째 거 한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밀링 머신 한번 더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02 자, 그 다음 밀링 머신 자, 치등 연월 정해법이에요?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자, 세 번째. 자, 여기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것을 과거에 잘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떠면 이거 언제예요? 올해잖아요. 맞죠? 올해니까 강화소득액이 없죠. 그래서 올해 취득은 4번에 넣습니다. 근데 1번에 넣나 4번에 넣나 결과값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답은 4번에 넣습니다. 4번에 4천만 원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가볼게요. 내용연수 몇 년? 자, 5년. 얘는 몇 번 때? 500번 때. 업종은 13번. 그 다음 사용자 수정을 누릅니다. 그 다음 사용자 수정을 누릅니다. 얼마로 바꾼다? 1300. 맞죠? 딱 봐도 오버됐다는 건 뭐 느껴지죠? 딱 봐도 지금 오버됐습니다. 오버됐습니다. 맞죠? 오버됐습니다. 자, 지금 연삭기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있었네. 5번 아까 우리 안 했네. 5번 좀 추가할게요. 이거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기말 부인누기 이거 8번이 있었네요. 여기 아까 연삭기 위에 거 있잖아요. 요거 빠졌네요. 그러면 요거 올라갑니다. 연삭기 요거 눌러서 300까지 추가합니다. 전기말 부인누기 300까지 추가합니다. 요거 입력하기 전에 저걸 답을 다 적고 와야지 안 헷갈리는데 요것도 오버했거든요. 맞죠?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일단 갑니다. 헷갈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블록이 두 번째 블록이 이제 연삭기와 밀링 머신 두 개가 떠요. 연삭기 먼저 보면 자, 여기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회사는 1,400을 했는데 상각 부인액이 이만큼이다. 끝이에요. 전기 부인액이 추인되는 모습은 없어요. 맞아요? 요것만 답 적어요. F3 누르고 여기 클릭해서 아까 답이 얘예요. 6333 플러스 대부분 문제 이렇게 붙여서 안 나오거든요. 기계장치 두 개 이렇게 안 나온다고. 따로따로 나오는데 문제 약간 좀 있네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밀링 머신 가볼게요. 자, 밀링 머신은 여기 보면 23번 이하로 해석을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회사는 감가상각을 얼마 했다? 1300을 했고 위에 살짝 위에 하나 더 보이네요. 시인 범위액은 1200인데 다시 자, 여기 22번부터 좀 봅시다. 우리가 아직까지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감가상각비 시인 범위액은 1200인데 회사는 1300 했죠. 오버됐죠. 얼마 오버됐죠? 973334만큼 오버됐습니다. 요것을 보시고 요것을 보시고 F3 누르고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6 눌렀어요. 밀링머신 감가상각 한도 초과 금액은 973334 엔터 1 엔터. 지금 문제처럼 기계장치가 2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금처럼 기계장치가 2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계산기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계산기 한번 꺼냈습니다. 요거 2개 한번 해볼게요. 요 2개 한번 해볼게요. 6333000 더하기 973334 이렇게 딱 더하니까 아하 이거 똑같네요. 맞죠? 똑같네요. 맞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2개의 자산을 합한 거죠. 맞죠? 그래서 밑에 거 보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2개니까. 자, 지금 현재 2문제 정도 했는데, 이제 내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죠? 요거 세팅합니다. 자, 458페이지 9328. 지금 세팅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실수한 게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고정자산 등록하셨습니까?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했습니까? 자, 요거 안 한 사람 있을걸. 이거 하셨습니까? 자, 대답 안 한 이땡정님. 지금 3번 안 했어요. 3번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문제는 1번하고 2번만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번까지 요구했잖아요. 요거까지 하셔야지. 맞죠? 자, 그 다음 고정사장 등록에 들어가서 자, 고정사장 등록에 가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산 계정 과목은 206 코드 번호 1번 기계 취등연 월일 2021년 0918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운반비는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서 4100 잡아줘야 되네요. 여기에 4100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 자 여기 전기말 상각 누계액 1200 자 기준 내용 연수는 여기 5년 경비 구분 1번 지금 업종 띄워줬죠? 자, 업종 띄워줬기 때문에 여기 13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라인은 끝났어요. 여기 라인까지는 끝냈고 전기에 감가상각 부인된 거 여기 보시면 전기에 부인된 거 여기 있네요. 맞죠? 여기 8번에 넣으면 됩니다. 8번에 1477493 자, 그 다음 여기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사용자 수정 누르고 얘를 1200 자, 입력은 여기서 다 끝내야 돼요. 뒷부분은 무조건 블록이에요. 블록이. 자, 다시 메인 화면에 가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선택하고 블록이 하고 여기 22번 이후로만 조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해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F3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온다 맞죠? 요 바로 위에 올려야 돼요. 바로 위에. 전기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뭐 전기 이렇게 아이고 전기 이렇게 기계장 이거는 기계장치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1477493 따다다 엔터 3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취인 항목이기 때문에 유보 감소로 넣어줘야 된다. 유보 감소로. 근데 이제 해석 굳이 하자면 22번부터 해석을 한번 하자면 이렇게 돼요. 회사의 감가상각비 시인 병의액은 1300인데 회사는 1200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만한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공간 생겼다까지만 끝난다면 세무조정 없어요. 없는데 얘가 발생한 것은 전기의 부인누계액 여기 있네요. 맞죠? 전기의 부인누계액이 취인되는 모습을 띈 거예요. 공간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취인된 모습을 띄게 됩니다. 얘는 이제 1745349라는 건 답이 없어요. 그 다음 메인 가서 마지막 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는 불러오기만 하면 되죠. 자, 요건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472페이지 문제. 현재 문제에서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조정 합계표. 자, 고정자산 등록 누르시고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061 기계장치 지등연월일. 자, 하단에 2022년 4월 25일. 자, 여기 기초가액 입력할 때는 항상 지금 나오는 패턴이죠.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 포함해서 142 플러스 엔터. 전기말 상각누계액 5,000 전 올리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는 5년 1번 13번 맞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회사는 전기에 감가상각 상각 부인액이 있다. 8번에 보시면 8번 칸에 1968500 엔터.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사용자 수용을 누르고 5,000 이렇게 되죠. 근데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이미 올해 또 오바죠, 맞죠? 그러니까 얘 추인하는 일은 없어요. 추인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메인 누르고 미상각 불러오기 F3 여기 믿으시면 돼요. 여기에 기계장치 7620-207 따다다 끝. 근데 이제 7620-207에 나온 베이스는 여기 22번 이하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인범위액 4,200인데 회사는 5,000이나 했으니까 7620-207만큼이 차감이 되었고 얘는 여전히 부인 누계액이 누적된 거죠. 과거의 거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합계표에 가서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 까망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519페이지. 자, 한번 해봅니다. 자, 현재 문제 요구사항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자, 여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입니다. 202 101 공장 건물 2020 0320. 자, 얘는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변경이 안 돼요. 알겠죠? 예, 변경이 안 돼요. 정률법으로 변경이 안 되고 얘는 이제 정액법인데 현재 문제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무신고잖아요. 무신고면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 오히려 기계장치가 문제에서 정액법이라고 나왔을 때 오히려 미스할 가능성은 있음. 왜냐하면 컴퓨터는 정률법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취득가액은 4억 2,750만원. 그 다음 여기가 몇 년? 10년. 여기에서 이제 신고 내용 연수가 중요한 거지. 사실상 기존 내용 연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맞죠? 신고한 게 몇 년이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제조기 때문에 얘는 몇 번? 1번. 얘는 연와조라는 게 있어요. F2 누르면 여기 연와조 여기 2번에 있네요. 맞지요? 예, 2번. 자, 여기까지 입력 끝났습니다.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제가 고칠게요. 800 이렇게 고치고. 이제 문제 보니까 공장 건물의 승강기 설치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인데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 맞죠? 자본적 지출인 수는 8번입니다. 8번. 얘는 정일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되진 않아요. 가산되진 않고 그냥 3천만 원만 자산가액에서 늘어날 뿐인 거죠. 정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끝났고요. 절단기 네, 8번에 적습니다. 7번에 적습니다. 7번에 7번에 이건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에 등치상각분 7번에 적고 그 다음 저거 이제 딴 데 적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102 절단기 2021년 7월 1일 자, 얘는 또 마찬가지로 무신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법이다.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된다는 뜻이 그 이야기입니다. 기초가액 3천에 정기말 상각누계액 2천에 회사 감가상각비는 요거 먼저 하고 내역연수는 5년 얘를 누르고 500번대 얘는 13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보시니까 전기말 상각누계액 부인액 요거 있죠? 여기 이제 8번이죠. 전기말 부인누계 정액법에도 나와도 적습니다. 단 가산만 안 될 뿐이에요. 800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500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입력할 거 다 있죠?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하나는 정액법이고 정일법이고 이런 모습이 띄어야 한 방에 입력해도 딱딱 각각 됩니다. 자, 불러오기하고 여기는 정일법만 이제 불러지고 자, 정액법은 여기에 불러지죠. 맞죠? 믿고 F3 누르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죠. 여기는 건물 직접 입력 해제하고 건물하고 엔터 딱 치면 아이고 건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뜬다 맞죠? 27250 플러스 따다당 자, 오른쪽에 가서 기계장치 전기 1765 플러스 따다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유보 감소라는 것이 들어갔고 유보 발생이라고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 해석 안 하고 들어왔어요. 해석 안 하고 들어와도 여기 있는 거 보고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험 치러 가서 이거 해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굳이 해석하자면 여기 이제 19번부터 얘는 19번부터 이렇게 좀 해석하면 돼요. 시인 범위액이 여기 있는데 회사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오버되었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정률법은 22번부터 하여튼 단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단기 시인 범위액부터 단기 시인 이거는 19번부터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22번부터 해석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시험 칠 때는 아마 그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띄워서 F3 누르시고 바로 입력하는 거. 단 주의할 점은 요런 모습. 왼쪽은 왼쪽 위로, 오른쪽은 오른쪽 위로 올려주셔야 되고 요렇게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직접 입력이 선택되어 있으면 해제시키고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가서 불러오기 하니까 요렇게 한 방에 들어온다. 맞죠? 요건 뭐예요? 비품 이런 것들. 맞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까망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요 파랑이 511페이지 이제 파랑이랑 빨강이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파랑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현재 문제에서는 왜 얘가 파랑이냐면 이런 단어 때문에 제가 파랑이 났어요. 이런 단어 때문에. 건물에 관련되어서 2020년 3억에 2,500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 확대를 조금 했어요. 저번에 동영상 보니까 화면이 좀 확대가 좀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확대시켰습니다.
3억에 2,500에 요 하단에 1,000만원 사용자 수정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건물 관리비 계정에는 얘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놈이 아니죠. 그냥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여기에 4번에 넣습니다. 그냥 자본적 지출액은 여기 단기 증가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4번에 단기 증가에 넣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는 단어는 이제 즉시라는 말이 포인트죠. 맞죠? 그때는 이제 7번에 넣었는데 지금처럼 자본적 지출일 때는 4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건물 관리비는 비용이죠. 네, 설명 다시 해야 돼. 틀렸네. 제가 틀렸네. 맞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넣어야 돼. 여기. 건물 관리비가 비용이네요. 비용. 맞아. 정작 저는 건물 관리비라는 개념 가지고 쓰고 있는 놈인데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게 비용이죠. 비용 안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로 넣어야 돼요. 여기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프로그램은 감가상각비를 지금 얼마로 계산하는 거죠? 4천만 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맞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공장 건물에 대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 말 때문이죠. 회사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요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 상각률이 세법에 의한 이게 아니라 2번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최단 기간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이게 신고 내용 연수죠. 신고 내용 연수. 내용 연수가 이제 40년이 기준인데 내용 연수 범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범위라고 하고 회사가 신고한 것은 최단 기간이기 때문에 30년으로 뭐 했다? 신고했다라는 거죠. 얘를 신고 내용 연수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 중에서 내가 몇 년이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30년. 여기 밑에는 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0년으로 하시면 돼요. 자, 기계장치 부분은 2019년 7월 1일 취득가액 6천에 감가상각 누계에 750 입력하고 얘가 정액법이다. 맞죠? 얘가 정액법. 기계장치 여기가 아니라 기계장치 부분을 봤을 때 요 부분을 고쳐줘야 되네요. 요 부분을 클릭해서 정액법으로 바꿔줍니다. 나머지는 요거 정기말 상각 부인 누계액 400만 원이 여기 포함되고 얘도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해야 된다? 6년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750만 원이 확인 한번 다시 할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아까 정률법이었대. 한번 보세요. 정률법이었을 때 얘를 정액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프로그램 에러 같은데 이렇게 바꿨네요. 만약에 이렇게 바꿨는데 숫자가 안 바뀌면 여기 내용 연수 있잖아요. 내용 연수만 이렇게 다시 입력하고 엔터 치면 숫자가 바뀝니다. 요게 약간 프로그램 에러인 것 같아요. 이유는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률법, 정액법만 넘어갈 때 안 바뀔 수 있어서 얘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메인에 가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정액법이 2개 뜨네요. 맞죠? 정액법이 2개가 뜹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여기 데이터가 2460 플러스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 빨강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강이가 좀 미리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빨강이가 어느 부분이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요거 있죠. 요게 제시된 문제일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관련된 거 한번 염두에 두면서 자, 이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요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위에가 더 어려움 돼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작성. 일단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3개를 다 입혀야 됩니다. 요렇게 입력하고 요렇게 입력하고 업종 코드 13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자, 한번 넣어볼게요. 기초가액이 8,000, 그 다음 1,600, 그 다음 여기는 600, 그 다음 여기는 정해법 500번대. 자, 그래서 정해법으로 고치고 여기 500번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맞고. 자, 그 다음 현재 밑에 보니까 이 내용만 이해하면 되죠. 필요 없는 데이터죠. 맞죠? 요건 또 뭐냐면요. 여기 눌러보시면 6년차일 때, 이게 아니라, 요거네요. 연수별 상황률. 6년차일 때 정해법 0.166, 정률법 0.394를 계산해 놓은 거죠. 계산해 놓은 것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데이터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딱 의미 있는 건 딱 얘죠. 신고 내용 연수의 뜻만 알면 돼요. 맞죠? 몇 년을 신고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1,500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먼저 보시면 전기말 상각 부인액 550만 원은 여기에 넣으시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되었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빨강이 준 이유는 딱 요거 때문이에요. 얘를 보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여금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했는데 세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인식하냐면 얘를 이제 장부라고 본다면 세법에서는 얘를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요. 그 다음 대변은 여전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이 발생되는데 세무조정 방식은 얘를 빼고 얘를 넣는 방식을 띄죠.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입력을 하고 대변에 전기오류 수정손실 이익잉여금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상계 처리되어서 없어지고 얘가 되는 모습을 띄죠. 그렇게 되면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이 어디죠? 송금산입이죠. 맞죠? 송금산입 이익은 자본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처리한다? 기타로 처리해 줍니다. 그럼 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네. 네. 정률만 가산이 된다는 뜻이고, 정률만 상각 대상이 얘 10번이거든요. 10번에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고요. 왜 가산이 되냐면, 정률법은 장복가액의 율을 이렇게 곱하는 건데, 장복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는 모습을 띠는데, 정액법은 늘어나지 않거든요. 정액법은 즉 기초가액 얘가 그냥 감가상각 대상이잖아요. 빼기 잔존 가치가. 그래서 얘는 가산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정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고 답지는 얘가 빠져있을 것 같아요.
빠져 있어요. 예, 답지는 뒤에 가서 불러오기 거기에 550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냥 제가 답지 이거대로 설명하고 답지대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넣어도 가산은 안 돼요. 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이기 때문에 550이라고 하고 일단은 요 입력은 끝났죠? 아 입력 아직 안 끝났지. 요거 잠깐 놔두고 요거 나중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할 거고요. 이 부분 있죠. 이 500만 원. 이 50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얘죠. 얘를 500을 더 플러스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를 11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8페이지에 봤을 때 정기 오류 수령 손실은 수동으로 추가 입력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위에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얘는 이제 자동 반영이 안 되니까 1100으로 넣어줘야 돼요. 1100 넣으면 실제적으로 얘가 또 이렇게 엎어지죠. 맞죠? 그러면 260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비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요. 여기 보면 이제 회사의 감가상각 대상은 2600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2600. 이렇게 2600이 되는 이유는 수선비까지 지금 엎어서 한 거고요. 근데 아까 그 질문에 550만 원이 정기 부인 누계 여기 와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지에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거기서 입력해서 불러오기 하면 돼요. 여기는 입력하는 화면이 아니에요. 불러오기 하는 화면이니까. 그래서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1573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다 세무조정 들어갔을 때 한도 초과액이 그렇죠. 한도 초과액이 얘가 상각 부인액이 얘가 상각 부인액이 한도 초과액이죠. 1023만 원만큼을 여기에 기계장치라고 넣고 10230 플러스 넣고 그 다음 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추가로. 그래서 요를 여기에 얼마를 500만 원만큼을 여기에 정기 오류라고 해도 없죠. 얘는 없기 때문에 하단에 직접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잡아주고 금액은 500만 원 3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즉 밑에 안 나온 애를 위로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어려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1100으로 바꾼다. 요거 1번. 맞죠? 여기를 1100으로 바꾼다. 1번. 자, 두 번째. 얘를 추가로 입력한다. 얘가 2번입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지금 같은 문제가 오히려 스탠다드한 문제고 419페이지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이유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린 겁니다. 일단 문제 제가 안 켰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2022년도 말에 건물을 샀는데 그때 6억 원에 샀고 맞죠? 6억 원에 샀고 단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다 라는 말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전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는 뜻이죠? 전기 말이 1000만 원인 거죠. 이해 가시죠? 전기 말이 10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30년 정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거 보니까 올해 것은 6.15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6.15억 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 맞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자, 입력한 거 보면 취득연원인은 2022년 1월 1일 여기 잡혀 있고 여기 6억에 여기가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내용 이해하시죠?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1,500만 원 여기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내역연수 30년 본사 사옥이기 때문에 800만 원 맞죠? 제가 이제 얘를 건들 건데 그러면 회사가 설정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얘가 5천이고 얘가 1,000이잖아요. 그렇죠. 4천을 설정한 거죠. 맞죠? 선생님 이거 있는데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회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실제로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 설정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냐면 3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추가로 한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만 봤을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증액된 거죠? 4천인 거죠. 4천.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인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갔다라는 말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거까지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천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한 만큼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4천만 원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얘가 4천만 원으로 들어가주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메인에 가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 가서 블록에 먼저 해보면 건물 먼저 해보면 건물에서 F3 누르면 건물에서는 얘만 뜨잖아요. 맞죠?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고 추가로 여기에 직접 입력이라는 부분을 누르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얼마? 1,000만 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 소득처분은 기타. 요거 추가해야 돼. 아까 제가 문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1,000만 원을 추가시키고 그다음 여기에 1,000만 원을 기타로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00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랑 조금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에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건물에 대한 전기분 시인 부족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계장치는 언제 샀죠? 올해 샀죠. 올해 샀을 때 주의할 점이 4번에 넣어야 된다는 거. 맞죠? 올해 샀을 때 주의할 점이 단기증 취득에 넣어야 된다는 거. 얘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 내역 연수가 50% 경과한 중고 자산을 취득할 때는 기준 내역 연수가 50% 초과한 중고 자산을 취득할 때는 원래 우리가 신고한 내역 연수의 반을 설정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계장치가 신빙을 샀다고 치고요. 내역 연수를 5년을 했는데 1년 남았어요. 1년. 내역 연수 5년 중에서 1년 남았어요. 이해가죠? 얘를 다른 회사에 팔았어요. 그 회사는 그럼 몇 년부터 시작해요? 또 5년부터 시작해요. 이해가시죠? 그 회사 기준점으로 5년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신빙의 그 기준 내역 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거는 내가 5년이 아니라 50% 이하인 뭐 3년 또는 2년은 안 된다 맞죠? 3년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설명은 얘가 3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3년 500번대 그 다음 회사는 얼마를 감가상각 잡았죠? 1,000만 원. 얘 사용자 수정 누르고 1,000만 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여기 업종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없죠? 업종이란 말. 아, 문제 있어요? 음, 요거 때문에 얘를 이제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다.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또 안 했다고 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건물에는 지금 현재 보면 13번을 해야 된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건물은 예 아니면 예거든요. 건축물 등은 이쪽이기 때문에 얘는 좀 애매하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일단은 이 문제는 얘를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상가, 감가상가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정률법 봤을 때 정률법 맞아요, 네. 정률법이죠. 여기 있는 기계장치가 위에 떠 있네요. 기계장치 52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문제 나올 때는 할만해요. 할만한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